네, 학생 여러분, 일주일 만에 제가 강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 강의 여러분들하고 지금 한 지가 벌써 꽤 시간이 됐는데 여러분들이 특별한 질문 사항이 없기도 하고 뭐 이메일이라든지 아니면 게시판을 통해서 뭐 특별한 피드백이 없습니다. 그게 굉장히 좀 아쉽고요. 물론 제가 뭐 이 부분에서 이제 수치 해석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어플라이드 사이언스 디스플린에 관해서 전공을 한 건 아니죠. 그렇지만은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떤 이제 경험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중요하고 어떤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 정도를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컨텐츠 제가 이제 올리는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많이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 좋겠는데 좀 그 부분이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동영상만 너무 보시는 거에만 출석만 너무 체크하는 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고요. 되도록이면 여러분들하고 조금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의견을 주고받으면서 이 수업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뭐 수업 시간에도 제가 질문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경우는 잘 이제 없었긴 했는데요. 자, 이번 주부터는 이제 QR 디컴포지션,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주어졌을 때 그것에 대한 이제 QR 디컴포지션을 이제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A가 꼭 정방 행렬이 아닌 경우에도 QR 디컴포지션이 할 수 있고요. 어, 이제 우리가 하려는 경우 문제에서는 이 시작이 A가 이제 QR이라고 했을 때 그 Q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제 오소고날 매트릭스를 말합니다.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은 뭐라면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정의 자체는 모든 행렬의 칼럼들이 뭐예요? 수직인 애들이다 이런 거였고요. 여기서 수직이라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는 RN상에서의 이너 프로덕트를 하나 고정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허미션 폼이라고 해서 우리가 내적이라는 것이 주어져야 되고 그 내적에 대해서 수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임의의 차원에서 그 내적에 대해서 0이다. 이게 이제 수직의 정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부분을 좀 기억을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A하고 B의 내적은 여러 가지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는데, 아,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A.B라고 하는 이 기호보다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물리적인 노테이션 같은 경우를 염두에 두고서라도 우리가 이런 바 노테이션을 씁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것을 레프트 앵글 그다음에 라이트 앵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각 노테이션을 써가지고 지금 이렇게 브래킷을 써서 어, 이 내적에 대한 노테이션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A.B는 사실은 AB 브래킷 AB 이렇게 읽는 게 맞고요. 그래서 A와 B의 내적은 이제 사실은 이제 우리가 모든 벡터를 사실은 컬럼 벡터로 이해를 하게 될 경우에는 표준 내적은 뭐예요? 표준 내적은 사실은 모든 두 개의 벡터에 대한 내적은 하나의 벡터를 그죠? 트랜스포즈를 취해서 그러니까 n by 1 같으면 그것을 1 by n으로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주어진 벡터와 매트릭스 곱을 하는 이런 형태. 그래서 A 트랜스포즈 B를 하게 되는 이 행렬 곱으로서 우리가 n나 내적을 정의를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세 가지 기호가 모두 공통적이다. 근데 이제 저는 이걸 잘 안 쓰고요. 요걸 더 많이 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처음에 시작해야 되는 것은 이제 어떤 주어진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벡터들이 있게 되면 주어진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벡터가 있게 되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얘기는 이제 어떤 이제 그 거기서부터 이제 수직인 선형 독립인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그 벡터들을 항상 우리가 골라낼 수 있다. 서로 수직인 그런 벡터들을 항상 컨스트럭트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그람 슈미트의 오소고날라이제이션 테크닉이죠. 그래서 이미의 n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한 게 주어지면은 그 개수만큼의 서로 수직인 벡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이 이제 그 그람 슈미트의 오소고날라이제이션이고,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그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평면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래서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어요. 두 개의 벡터가 주어져 있고, 두 개의 벡터의 방향이 A와 B는 이제 두 개가 리니어 인디펜던트 하니까 같은 방향에 놓여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방향에 있고요. 그럼 두 개의 벡터에서 제네레이트 되는 평면을 생각할 수 있겠죠. 마치 좌표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상을 하면 되겠고요. 이거는 다 어쨌든 그 허구적인 이야기인데, 그래서 이 방향에서 우리가 프로젝션이라는 걸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A 방향이 주어지게 되면 사실은 이제 A가 유닛 벡터라고 해도 상관은 없거든요. 방향에 따라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A가 유닛 벡터가 아니라면 Q1을 우리가 노멀라이제이션 시켜서 A의 놈으로 나눠주게 되면 Q1이 길이가 1인 단위 벡터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방향을 우리가 A 방향과 똑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게 뭐냐면은 B를 뭐예요? A로 사형을 시키죠. 그래서 사형시킨 벡터가 바로 요거죠. Q1에다가 B와 내적한 것에서 다시 Q1.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B를 Q1 방향으로 사용시킨 벡터고요. 그 사용시킨 벡터를 빼주면,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주면 뭐가 나오냐면은 요 수직 벡터가 나오게 됩니다. 그죠? 직각삼각형의 원리를 생각을 해보면은 이제 마치 유클리드 평면처럼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은 요게 이제 요걸 뺐으니까 삼각형을 생각을 해서 요게 수직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것을 이제 실제로 이제 이것은 이제 우리가 유클리드 삼각형에서 이제 유클리드 그 평면 기하에서 이제 금방 유추해낸 사실인데, 그 실제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원래 벡터에서 그 프로젝션 한 거를 빼주면 이제 수직 벡터가 나온다는 거죠. 물론 이제 실제로 확인을 해보면 우리가 이제 인너 프로덕트를 통해서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미의 n 차원에서는 다른 얘기니까요. 그래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이제 물론 뭐 두 개의 벡터에 제너레이트 되는 이제 평면을 생각해서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이제 생각을 하지만은 그 실제로 또 해보면은 내적을 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인 걸 내적해서 0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여기 계산한 것처럼 요 벡터와 Q1의 내적이 우리가 0이 되는 걸 알고 싶죠. 자, 이게 이제 0이 되는 걸 알고 싶고, 그럼 정의에 의해서 이것은 Q1 닷에다가 매트릭스 곱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Q1 닷을 곱하면 여긴 스칼라예요. 그죠? 여긴 스칼라니까 행렬곱에서 스칼라 앞으로 나올 수가 있고 Q1 닷 Q1. 근데 Q1 닷 Q1은 무슨 얘기냐면 이게 Q1과 Q1의 내적인데, Q1과 Q1의 내적은 놈의 제곱인데 뭐예요? 유닛 벡터니까 이게 1이 되죠. 그래서 이게 1이 된다. 그래서 1이 되니까 Q1 트랜스포즈 B 빼기 Q1 트랜스포즈 B 해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적이 0이 됨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가 수직인 걸 알아냈죠. 그럼 이제 똑같은 거를 한 번 더 해보면, 이제 그러면 이제 그 Q1하고 Q2가 서로 독립이면서 수직 방향을 알아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 더 만약에 세 개의 리니어 인디펜던트 벡터가 있었다면 한 번 더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C라고 하는 것은 아까 A와 B가 A 방향이었고요. 그다음 B 방향이 여기였었어요. 근데 C라고 하는 것이 AB와 1차 독립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C는 뭐요? A와 B의 선형결합으로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A와 B가 스팬하는, 제너레이트하는 리니어 스팬에 이러한 A와 B에 의해서 생성되어지는 평면에 속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평면 밖으로 튀어나가는 벡터가 C라는 거예요. 만약에 C가 A와 B의 선형 결합으로 만약에 표시된다면 무슨 얘기예요? 이것은 1차 독립이 되는 1차 독립이 아니라 1차 종속이 되기 때문에 리니어 디펜던트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C가 A와 B와 1차 독립이라는 얘기는 C가 A와 B의 리니어 스팬 1차 결합으로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결과적으로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Q1과 Q2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없다 이 말이죠. 따라서 C를 Q1과 Q2가 제너레이트하는 그 공간으로 사용시킨 벡터는 뭐예요? 네, 절대 0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용시킨 벡터는 자기 자신과 달라져요. 그러면 A와 Q1과 Q2 방향으로의 사용 벡터는 뭐냐? 예, 요거죠. 지금 C 빼기 지금 제가 마이너스 부호를 결합시키면은 Q1 방향으로의 성분 더하기 Q2 방향으로의 성분 이거를 결합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디어는 이거는 결국 Q1 방향의 사용 성분과 Q2 방향의 사용 성분의 합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Q1, Q2가 리니어 스팬하는 그 공간으로의 사용이 되겠고 결과적으로 이것이 사용이 되고 이것을 제가 프로젝션, 그러니까 Q1과 Q2가 만들어낸 평면을 우리가 파이라고 했을 때 이 C 벡터의 파이 위로의 사용 이것은 결과적으로 항상 Q1과 Q2의 1차 결합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 그거고 실제로 이렇게 성분이 결정됩니다. 만약에 Q1과 Q2가 오소노말, 그러니까 오소노말 서로 수직이면서 단위 벡터이면은 그래서 그 경우에도 보시면 이거를 subtract 하면 여기서 보시면 이게 이제 바로 프로젝션 C의 파이 위로의 프로젝션이 될 텐데 거기서 이 벡터에서 이 벡터를 빼면은 당연히 이 평면 AB 이 파이 평면의 수직인 벡터가 얻어지겠죠. 이 수직 벡터 이 그림에 의해서 따라서 C 빼기 프로젝션 C 파이 onto 파이 요걸 해주면은 그러니까 빼는 원리 그러니까 각각의 방향에서 성분들을 결정해준 이러한 벡터들을 다 빼주면 subtract 다 빼주면 항상 뭐예요? 수직 벡터 얻을 수 있다. 자,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요? 어떤 이제 이게 수학적 귀납법이기 때문에 자 n-1번째 서로 독립인 애들을 다 얻었다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n번째 독립인 수직 방향의 벡터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그 벡터의 q1, q2, qn-1까지의 그것들이 생성하는 그 공간 위로의 사형을 생각해서 그 사형에서 원래 거를 빼주면 항상 우리가 n번째 수직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 이것이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미의 이제 우리 주어진 벡터에 따라서 우리가 항상 이제 수직 벡터를 결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간단한 연습을 잠깐 해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세 개의 이제 독립 벡터가 이제 이런 식으로 1, 0, 1, B는 1, 0, 0. 여러분들이 이제 작년에 이제 선형대에서 배웠기 때문에 또 혹시나 까먹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제가 한번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처음에는 요 100이 뭐예요? 100이 유닛 노멀 벡터잖아요. 그래서 이미 이 애가 길이가 1짜리이기 때문에 얘를 이제 제일 처음 시작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B를 Q1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Q2는 뭐라고 그랬어요? A에서 A 방향에서 Q1과 A의 성분 방향을 빼주면 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Q1과 A에 내적을 해서 내적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1이거든요. 그래서 101에서 사실은
이거의 내적은 1이잖아요. 그 내적 1이니까 1 빼기 1 곱하기 Q1 100 해주면 이게 001이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예, 그래서 이게 001이 나오는 거죠. 001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C 이제 Q2까지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Q2까지가 결정이 되면 Q2가 결정이 되면은 사실은 이제 Q3가는 뭐냐면은 이 나머지 C 벡터에서 C 벡터에서 이게 Q3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수직 방향의 벡터만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나중에 오소노멀라이제이션 해주면 되기 때문에 크기로 나눠주면 되는데 C 빼기 뭘 해줘야 되냐면은 그죠? Q2 트랜스포즈 C에다가 Q2 빼기 Q1 트랜스포즈의 C에 Q1 이걸 다 빼주면은 이제 수직 방향이 얻어지는 거죠. 이걸 계산을 해보면 이 C하고 Q1하고 하면 내적하면은 이게 2가 나오고요. 이게 2가 나오고 Q1이 있고요. 그 다음에 Q2도 001이니까 내적하게 되면은 C하고 내적하게 되면 0이죠. 그죠? 이건 0입니다. 그래서 Q2하고 C하고는 내적하면 0입니다. 따라서 빼주면은 C에서 해주면 010이 나오는 거죠. 010. 예, 010이 나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이 독립 벡터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100, 010, 001 이렇게 세 가지 독립 벡터를 세 개의 수직 벡터를 얻을 수가 있다. 물론 뭐 A부터 시작하게 되면 조금 이제 다른 결과가 나오긴 하겠습니다. A는 이제 뭐 A를 만약에 Q1이라고 하면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생각이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순서를 약간 바꿨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만들면 이제 Q 수직 벡터는 이제 Q 그러니까 오소고날 벡터를 하나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수직은 애들을 해주면 얘가 Q 트랜스포즈 Q를 해주게 되면 항상 자기 아이덴티티가 나와야 된다. 이게 이제 바로 그 오소고날 매트릭스다. 그죠? 거꾸로 오소고날 매트릭스라고 하는 게 요 성질을 만족하면 우리가 요것들의 성분, 그러니까 Q의 컬럼드 벡터들은 항상 서로 오소노멀인 애들이다. 이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오소고날 벡터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오소고날 그러니까 매트릭스를 만들어내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다양하다. 그러면 이제 QR 디컴포지션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원리에 근거하고 있냐면은 자 우리가 임의의 행렬이 주어지게 되면 이건 이제 n by m 행렬이 되겠죠. 일종의 이제 n by n 행렬이 될 텐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예를 들면 이제 A가 예를 들면 아까 A, B, C 이렇게 주어진 그러니까 세 개의 이게 컬럼이 그러니까 세 개가 이제 1차 독립이다. 그것이 만약에 1차 독립이라고 생각이 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 아까 했던 것처럼 A를 아까 우리가 A에서부터 이제 Q1이라는 걸 만들어냈고 이 B라는 걸 통해서 Q2를 만들어냈고 이제 C라는 걸 통해서 Q3 이 수직인 벡터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을 그람 슈미트 오소고널라이제이션을 써서 따라서 아까 이제 생각을 해보시면 그러니까 A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까 Q1하고 사이즈만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Q1 트랜스포즈의 A에다가 그죠? Q1 한 거랑 차이가 있나요? 없나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요. A는 사실은 이렇게 쓸 수 있죠. Q1에다가 Q1 트랜스포즈 A를 한 것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B는 사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B는 역시 Q2의 트랜스포즈의 B B의 Q1 플러스 Q1 Q2의 트랜스포즈의 B의 Q2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왜냐면은 사실 아까 Q2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기억이 나실란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가 스칼라지만 예, 제가 지금 잠깐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예, 다시 한번 설명을 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쉬운 경우를 설명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아까 지금 QR 디컴포지션을 좀 아이디어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지금 QR 디컴포지션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A는 여기서 오소고날 매트릭스들에 곱하고 그 다음에 그 upper triangular 그러니까 그 right triangular라고 지금 R은 이제 upper triangular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지금 right triangular라고 하는 것은 이제 윗삼각형이 살아있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두 개의 행렬로 이제 분해를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Q라고 하는 것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나와야 되는데 그 어떤 식으로 연관이 되냐면 아까 그람슈미트 오소고날라이제이션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C라고 하는 벡터는 사실은 이제 어, 그 이제 Q1, Q2, Q3랑 그 원래 ABC랑을 이 뭔가 관련시켜주는 뭔가 행렬이 존재한다. 그것이 이제 R이라는 거죠. R이라는 것이 이제 존재해서 모종의 서로 왜냐하면 그람슈미트 오르고날레이션이 그 이제 그러한 관계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서로 ABC에서 만들어낼 수 있고 Q1, Q2, Q3에서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과정을 goes back 거꾸로 해보면 아, 그 이런 과정을 거꾸로 해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Q3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제 여기서 뺀 방향에서 이제 그 크기를 자른 거였거든요. 크기를 잘라준 거니까 요거 C 벡터라고 하는 게 요게 이제 Q3 방향 이게 C 프라임이면은 그러니까 Q3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얻었냐면은 그 C 프라임 벡터에서 C 프라임 방향으로 크기를 잘라준 거. 요게 이제 C 프라임이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잘 생각해 보시면 이 오리지널 C라고 하는 것은 Q1, Q2, Q3가 알려져 있을 때는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보면 Q1과 Q2와 Q3들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이제 나와야 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다음에 마찬가지로 그 B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Q1과 Q2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다음에 A라는 건 이제 Q1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순차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A하고 Q1하고는 이제 크기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그죠? A 방향으로 Q1 방향에 Q1은 유닛 벡터니까 A 방향의 크기만 생각해주면 A는 Q1의 몇 배냐? 노움 A의 사이즈 정도가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금방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것은 실제로 또 Q1과 Q2의 선형 결합이다. 이렇게, 왜냐하면 각각의 오소곤한 성분으로 이렇게 쪼갠 다음에 써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C라는 거는 Q1, Q2, Q3의 각각의 성분의 결합의 합으로 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보시면 A는 아까 다시 봤지만 A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A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는 아까 A는 바로 A의 크기에다가 Q1 한 거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Q1은 아까 봤지만은 사실은 A의 크기로 나눈 거기 때문에 그죠? 이게 말이 되는 거고요. 근데 사실은 A는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B는, 근데 이제 요게 뭐냐면은 요게 바로 Q1하고 트랜스포즈하고 A 한 거죠, 그죠? 자? 이거와 사실 같죠?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A의 Q1 방향의 성분이라고 그랬는데 사실은 이제 A하고 Q1하고 같기 때문에 그죠? 사실은 이제 이게 이렇게 해보면 이렇게 되고 이걸 이렇게 쓸 수가 있고 그죠? 문제는 이게 A의 내적이잖아요. 그래서 A의 내적이니까 놈의 제곱이 나와서 이렇게 없어져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B는 바로 Q1 B의 이제 Q1 성분 더하기 Q2의 Q2 성분 B의 Q2 성분 이걸로 쓸 수 있게 이렇게 선형 결합이 된 거고 그다음 C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Q1 C Q1 더하기 Q2의 C Q2 플러스 Q3T의 C Q3 그러니까 각각의 Q1, Q2, Q3의 성분으로 쓸 수 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행렬식으로 고쳐보면 이것을 행렬식으로 고쳐보면 아까 A, B, C를 이제 우리가 A 행렬로 보게 되면 이거는 각각에 보면 여기가 이거는 Q1 벡터가 오고 Q2 벡터가 오고 Q3 벡터가 옵니다. 그랬을 때 첫 번째 컬럼 벡터는 여기서 우리가 100을 보통 곱해주면 첫 번째를 꺼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스칼라로 곱해줘야 되는 것은 아까 뭐였냐면 Q1 트랜스포즈 A를 곱한 거가 필요해죠. 그래서 첫 번째 Q1 트랜스포즈 A를 곱한 요 성분 벡터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010은 이제 요게 Q2 성분이 필요한 거고 Q1 성분이 또 필요하면은 이제 111이 돼야 되겠죠. 11이 오게 되면 이게 Q1과 Q2의 선형 결합으로 표시되는데 여기 보면 Q2 1.b 그 다음에 Q2
Q2 트랜스포즈 B를 곱한 거, 요 개수가 와야 되니까 Q1 트랜스포즈 B, Q2 트랜스포즈 B 0 이렇게 나와야 되고 이게 지금 그다음에 나머지는 Q2의 C, Q2의 C, Q3 트랜스포즈 C 이렇게 결정이 된다. 이게 이제 바로 우리의 그 QR 디컴포지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이후에 만약에 리니어 선형인 애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요게 이제 이게 뭐 여러 가지 예를 들면은 뭐 n by m인데 m의 n이 훨씬 크더라 할지라도 그죠? 우리는 뭘 달성했냐면은 여기서 lower upper triangular matrix를 우리가 항상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미의 n by m 사이즈에 대해서도 우리가 컬럼의 선형 개수가 우리가 랭크라고 그러는데 1차 독립인 컬럼 벡터들의 개수만큼 우리가 여기서 정방행렬 여기서는 정방행렬이 나겠죠. 여기서 정방행렬이 지금 컬럼에 대해서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가 여기는 요 R 벡터는 항상 정방행렬이 되진 않죠. 정방행렬이 되진 않는데 이제 제일 최선의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n이 m보다 큰 경우는 그죠? 그 다음에 n이 m보다 큰 경우는 이제 뒷것 풀랭크가 되는 경우는 이제 m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n by m이 될 거고 여기가 n by m이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R 행렬은 A 행렬과 마찬가지로 컬럼의 랭크의 개수가 바로 R 행렬과 같은 거예요. Q는 그것을 이제 Q라고 하는 것은 오소고날 매트릭스가 중간에 들어가면서 R 매트릭스가 본질적으로 그 ABC가 가진 랭크 정보를 R이 이제 트랜스퍼하는 그래서 얘가 R이 이제 A가 가지고 있는 어떤 대수적 정보를 R이 가지게 되는 이런 결과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Q는 여기서 Q의 트랜스포즈를 취하면은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형 방정식을 풀 때 이와 같은 QR 디컴포지션이 굉장히 유용하다. 이것을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보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한 그 QR 디컴포지션에 대한 설명을 여러분들과 조금 더 자세히 한번 가져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